이제 간호학과 4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5월달부터 병원 취업이 시작될 텐데 준비는 다 하셨나요? 병원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해야 될 게 정말 많죠. 또 우리가 취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병원 실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고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시간은 진짜 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간호학과 4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때까지 아주 만능으로 사용될 저만의 비밀 방기 같은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아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또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컴퓨터에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가 간호학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싹 다 적었어요. 마인드맵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눠서 제가 4년 동안 뭘 했는지 싹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만약에 1학년 때 했다. 그럼 1학년 때 봉사활동 해서 봉사활동 뭐 했는지 적고 그리고 몇 시간 했는지 적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 해가지고 내가 대외 활동을 뭐 했고 무슨 역할이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회를 나갔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대표 같은 걸 했다 뭐 그런 걸 적는 거죠. 과대 이런 걸 했다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내가 무슨 자격증을 언제 취득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이런 것도 언제 시작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하면 내가 이 4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더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왜 굳이 활용을 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면접 전에 후루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정말 추천드리는데 제가 미리 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마인드맵으로 내가 뭘 했는지 싹 다 적었잖아요. 컴퓨터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취업 시 필요한 제출들이 있어요. 꼭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병원별로 몇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이렇게 제한점이 있거든요. 꼭 이거를 꼭 확인하고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조금 슬픈 한 가지 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립대학교 병원은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주로 1차 서류 합격 이후에는 직무시험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1차 서류는 서류 이상이만 없으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차 합격 발표한 날 나는 당연히 합격했을 줄 알고 확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는데 내가 불합격이 떠 있는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막 성적도 그렇지만 원래 제 성격이라면 내가 이 성적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떨어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막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절대 먼저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빠뜨린 서류도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지원할 병원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제가 BLS 자격증,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1차 서류 적합평가 기간 사이에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서류 부적합으로 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분명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서류 인정 기한 안에 만료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서류를 되게 꼼꼼하게 확인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경우에는
1365나 BMS에서 보고 학년별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미리 마인드맵에 적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봉사 실적 증명서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미리 꼭 다운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마인드맵에 작성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그냥 몇 시간 활동했는지 또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가 적혀 있으니까. 또 대외 활동 경우에는 저는 보건의료 통합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은 활동 증명서를 미리 PDF 파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랑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그리고 BLS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서류를 제출을 할 때도 발급일, 발행처 등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등록 번호가 있어요. 자격증 번호인가? 그래서 그걸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인드맵에 미리 작성하시면 그냥 마인드맵만 보고 서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이게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서류에 내가 뭘 했는지도 제가 직접 타자를 쳐서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작성해 놓는 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리고 어학성적 증명서를 미리 파일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토익 성적 증명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 기한이 있으니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받은 상이 안 보여서 상장 같은 거를 파일이 없어서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상장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병원이 다 동아리를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동아리를 물어보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더라고요. 동아리만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명과 어떠한 내용인지를 미리 적어 놓으면 나중에 훨씬 제출 놓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자격증이랑 증명서를 준비해놔라고 하는 이유는 병원 서류 지원 시 이거 하나하나 파일을 다 업로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병원을 넣을 때 기본 1시간 이상은 걸려요. 그리고 교내 활동, 그리고 또는 동아리 활동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기한, 또 나의 역할이 적는 곳도 있거든요. 병원 한 곳을 넣을 때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꼭 미리 파일을 준비해서 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간준모 카페 이용하기입니다. 제가 간준모 카페를 활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접속을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많았어요. 병원별로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젠지, 그리고 이 병원별로 뭐 연봉 복지 이런 거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용한 자료가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워크넷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소서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따로 정해져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자소서 문항을 정하고 자소서 항목별로 어떤 요소를 적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전문으로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간호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실습하면서 경험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 내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됐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왜냐면 간호학과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 적기 전에 제 경험을 얘기하고 이해하셔야지 작성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상황을 이렇게 적는 게 더 좋을지 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자소서 완성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가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자소서를 완성은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랑 면접 준비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입시를 봐주시는 학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간호학과 병원 취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취업 준비를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진짜 감이 잘 안 오고 어렵다는 거 정말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거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호학과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저희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한창 자기소개서를 적는 와중에 공스타그램에 참석 핀줄리 계정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검색하면 그게 알고리즘이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무료 강의, 쇼츠,
게시물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면접 준비하는 과정 등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가득해서 제가 팔로우를 해놨었답니다. 그리고 또 무료 취업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특강을 총 2회 들었어요. 그런데 줄리 선생님께서 제가 또 공스타를 하고 계신 걸 이렇게 또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줄리 선생님이 눈에 띄어서 제가 면접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됐습니다. 면접 컨설팅 정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렸는데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기소개서 한 번만 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란 저의 역량을 드러내주는 건데 각 항목별로 어떠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병원에 적합한 인재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제가 너무 이쁘게 막 말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하게 말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꾸밈이 많이 들어가서 솔직 담백하게 적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 컨설팅 전에 급하게 자기소개서를 뒤엎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한창 병원 서류들을 접수하는 시기였고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얼마나 힘든고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까 좀 두려웠어요. 그래도 선생님을 믿고 완전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참사 퀸줄리 선생님의 자기소개서 기초 강의를 듣는 것이었어요. 줄리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보면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초 강의를 들으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공식을 적용하면서 적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비대면으로 3차까지 피드백을 받았어요. 줌으로 매번 1시간 넘게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계속 수정해 나갔어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피드백을 엄청나게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1차, 2차, 3차 피드백을 어떻게 상세하게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1차 피드백. 1차 피드백은 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뼈대를 잡는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구구절절한 부분은 과감하게 빼거나 한 두 줄로 줄이기,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애매한 것은 조금 더 확실한 단어로 바꾸고 같은 의미의 문장은 빼고 간단 명료하게 적었습니다. 또한 제가 불필요한 높임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도 없는지 확인했어요.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나, 병원, 연결고리 이 세 가지 모두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며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문장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자소서를 작성했어요. 계속 읽으니까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인지 보이더라고요. 또한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1차 피드백이 끝나면 제가 또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차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2차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에 맞게 분량 조절을 하고 나의 강점과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내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원자인 것이 느껴지는지를 보고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했습니다. 분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단어를 수정하고 고유 명사를 통일해줬어요. 또한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이 단어를 쓸지 저 단어를 쓸지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엄청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또한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엄청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단어와 내용을 수정했어요. 계속 진짜 1시간 내내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도 확인했어요. 자, 이게 말이 3차 피드백이지 저는 진짜 적으면서 이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탈모
이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계속 노트북에 앞에 앉아서 제가 만든 마인드맵을 보면서 어떤 요소를 적어야 될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또 요소를 어떻게 풀어서 적어야 될지도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엎을 수 있었던 선생님의 한마디는 바로 자기소개서 준비가 완벽해야지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바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한 거죠. 물론 학교에서 받은 것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간호사 취업 준비에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임상 간호사 경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제 경험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실습하면서 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면 좋을지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는 또 되게 급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만 봤거든요. 다른 것들 만약에 이걸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고 면접 컨설팅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갔습니다. 이 선생님만 무조건 믿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열정이 많으시고 정말 이것까지 신경을 쓴다고? 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정말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자기소개서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대략적인 틀을 잡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병원 취업 시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정말 안 오거든요. 이게 맞나? 라는 의문도 들 거예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적고 취업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근데 이거 미루면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일상 속에서 균형도 잡고 병원 취업 준비를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첫 단계는 바로 자기소개서죠. 즉 서류 전형이잖아요. 면접이라는 것도 서류 전형을 합격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저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라도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혼자 병원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줄리쌤 만난 이후로는 전 진짜 줄리쌤 없이 병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진짜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봐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퀄리티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병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말 많이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정말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말을 조금은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2탄에서는 면접 준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